절대 준비 없이 부부 생활하지 마세요. 70세 이후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면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5세 이상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도한 어르신 중 38%가 근골격계 부상을 경험하셨고, 심혈관 관련 문제가 생긴 분도 12.7%나 7%나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따뜻한 부부의 사랑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 그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시간을 원하시면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요.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시는 분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43.7%가 여전히 규칙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놀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부부의 따뜻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중 67.3%가 3%가 준비나 지식 없이 시도했다가 불편함을 경험하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제대로 된 정보만 알고 계시면이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아무도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학교도 병원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걱정하고 혼자 참고 혼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핵심 방법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실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우리 부부의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세와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처럼 하시려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변했습니다.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고관절. 우리 세대분들 중 이런 문제 하나쯤 없으신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의 방식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부부 생활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상의 78.4%가 부적절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허리 염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무릎 통증, 그 다음이 고관절 문제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셨습니다. 퇴직 전에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셔서 이미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는데 젊었을 때처럼 하시려다가 그만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일주일 넘게 꼼짝도 못 하셨어요. 임경자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남편이랑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너무 창피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체면 때문에 병원에도 제대로 가시지 못합니다. 자식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잠깐 하나 더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부부 생활 중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계단을 두세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무리가 아니지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옆으로 나란히 누워서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이 자세가 왜 좋은지 아세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관절에도 무리가 훨씬 덜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깊은 따뜻함입니다. 둘째, 베개와 쿠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허리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치면 훨씬 편안합니다. 이거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 있는 베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속도와 강도를 천천히 조절하세요. 우리 몸이 20대, 30대 때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느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느리기 때문에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자세와 보조도구를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부상 위험이 4.6배 낮았습니다. 4.6배입니다. 자세 하나, 베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서두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준비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신중해진 겁니다. 더 섬세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혹은 아시면서도 젊었을 때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신체적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20대에 비해 평균이 7배 길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적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분들은 자신감을 잃으시게 되고 여성분들은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한 번 생기면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를 안 하시게 됩니다. 우리 부부에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 62세 택시기사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한테 미안해서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요. 아내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요.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체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이고 부부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시작 전에 반드시 몸을 풀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허리를 천천히 돌려보고 어깨를 크게 둥글게 돌리고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로 5분 정도만 먼저 몸을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드는 비용 없습니다. 시간 5분이면 됩니다.
둘째, 파트너와 함께 부드러운 마사지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등을, 어깨를, 팔을 천천히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의 거리도 부드럽게 좁혀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10분 이상의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만족도가 3.2배 높았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마무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친밀한 시간이 끝난 뒤에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갑자기 일어나시면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 심한 경우 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세요. 숨을 고르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손을 가만히 잡고 쉬세요. 최소 10분은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가장 소중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파트너에게 조용히 전해보세요. 고마워. 함께여서 참 좋았어.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세를 바꾸세요. 둘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기억하시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려고 한두 잔 드십니다. 우리 세대분들, 특히 남성분들, 소주 한 잔 하면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술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잠깐 떨어지지만 그 후에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음주 후 부부 생활 중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 위험이 비음주 시보다 3.4배 높았습니다. 3.4배입니다. 여러분, 술 한두 잔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 이분들이 술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면 약물과 알코올이 서로 작용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어르신 59세,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분과 함께 와인을 한 잔 드시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이 오셔서 11고를 부르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안 나셨지만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요. 최동현 어르신은 본인이 고혈압인 줄 알고 있으셨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한두 잔은 괜찮겠지?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어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우리 파트너와 오래 함께하려면 술은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긴장을 풀고 싶으시면 따뜻한 차를 함께 드세요.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가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심장에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 있으시잖아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파트너와 조용히 앉아 계시면 술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술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하루에 서너른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들이 우리 부부의 친밀한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경우가 고혈압약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약 복용자의 약 31.2%가 관련 기능에 영향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약물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이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어르신 68세 퇴직 교사이셨습니다.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셨는데요. 약 때문에 부부 생활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아내분한테 미안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위축되시고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선생님한테 용기를 내서 상담을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조절하시고 나니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말할 걸. 혼자 1년을 끙끙 앓았어요.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요즘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이런 부작용이 훨씬 적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양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졸중 위험이 생깁니다. 당뇨를 맘대로 줄이시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관련 치료제를 직접 구하시려는 분들 꼭 들으세요. 협심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약국에서 혼자 몰래 구입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방을 받으시면 효과도 검증된 것이고 보험 적용도 가능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관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화혈색소를 6.5%, 5% 이하로 꾸준히 유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련 기능이 2.3배에 더 잘 유지되셨습니다. 꾸준한 혈당 관리가 우리 부부 생활에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잠깐 여성분들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고민은 또 다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조함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건 전혀 창피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의 약 568%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십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약국에서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을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10,000원 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제품이나 민간 요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요. 첫째, 안전한 자세로 바꾸기. 둘째, 절대 서두르지 않기. 셋째, 술은 절대 안 되기. 넷째, 복용약의 영향을 반드시 알기. 이 네 가지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 몸과 마음을 꾸준히 가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영양으로 우리 몸을 꾸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활력 있는 삶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과도한 설탕이 혈관에 찌꺼기를 쌓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이 패턴을 개선한 60대 이상 그룹이 6개월 후 혈류 속도가 평균 23.7% 빨라졌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우리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우리 전통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비싼 것 아닙니다. 동네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몇천 원이면 됩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짜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 안에 좋은 지방과 아연, 비타민 E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 좋고 호르몬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미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4%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몇 끼 꼭 챙겨 드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바나나, 키위. 이런 것들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시금치 넣고 반찬에 브로콜리 데쳐서 올리면 됩니다. 우리 평소 식단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평소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됩니다.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술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요. 과도한 카페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요. 우리 입에는 맛있는 건 알지만 우리 혈관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듭니다. 활력 있는 시간을 생각하신다면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두세 시간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도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우리 세대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요. 하지만 물은 우리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한 가지 꼭 경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 66세 농부이시고 간 수치가 좀 높으셨던 분인데요. 인터넷에서 남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카와 홍삼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혈압 약도 복용 중이셨어요. 두 가지 건강식품이 고혈압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이 갑자기 197까지 치솟았습니다.
119에 실려가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상담 없이 건강식품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5번째 음식과 영양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건 저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모두에 놀라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걸으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손잡고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사랑을 키우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74세 전 공무원이셨는데요. 아내분과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손잡고 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웃게 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에게 걷기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걷기 외에도 우리 부부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우신 후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2세트 반복하세요. 허리 근력과 골반 안정성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하루 3번에서 5번, 한 번에 10초 동안 힘을 주었다가 10초 쉬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앉아 계실 때도 누워 계실 때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보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개 운동을 8주간 꾸준히 실시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우리 몸의 관련 기능이 평균 34.6% 개선되었습니다. 8주입니다, 여러분. 2달만 꾸준히 하시면 달라집니다. 반면 피해야 할 운동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드는 운동, 숨이 헐떡떡일 정도의 고강도 운동,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동작들은 피하세요. 우리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 할 때보다 파트너와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6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세를 반드시 바꾸세요. 옆으로 나란히 누워 마주보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따뜻한 차로 대신하세요. 넷째, 복용약의 영향을 꼭 알아두세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건강식품은 함부로 추가하지 마세요. 여섯째, 매일 30분 걷기와 골반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지금부터 보너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사랑을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잘 압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 외로움, 우울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우리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 감정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을 낮추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우울 증상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부부 친밀도가 47.3% 낮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사랑도 아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세요. 막연하게 답답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무엇이 걱정인지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우리 세대 분들은 글 쓰시는 것에 익숙하시잖아요. 실체를 알게 되면 맞설 힘도 생깁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우시죠?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르십니다. 하지만 이건 연습하시면 됩니다. 짧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 요즘 좀 힘들어. 마음이 무거워서 잘 웃지도 못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하지 않으면 파트너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오해가 쌓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66세 퇴직 약사이셨는데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 낮에 피곤하시고, 피곤하시니 짜증이 나시고, 짜증이 나시니 남편분한테 쓸데없이 화를 내시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요즘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해.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어. 라고 하셨대요. 그날부터 두 분이 함께 밤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서로 등을 토닥이며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영순 어르신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편분이 곁에서 등을 토닥여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훨씬 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주 앉아 나누거나 가볍게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시간들이 하나씩 쌓여야 우리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연결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77세 퇴직은행장이셨는데요. 심장 질환으로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아내분과 매일 저녁 30분씩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걱정거리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대요. 그 작은 습관이 우리 부부 사이를 다시 연인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윤재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 후반인데 아내한테 설레는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매일 저녁 차 마시는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울감이 오랫동안 이어지시거나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거나 불안감이 지나치게 심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이 바로 우리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면 우리 마음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소통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 부부들이 친밀한 삶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도 말 안 하시고, 불편한 것도 말 안 하시고, 원하시는 것도 말 안 하십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삶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노년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2.8배 높았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요. 파트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체면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서로 편안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좋았어. 여기가 좀 불편했어.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세 이후에도 부부의 따뜻한 사랑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자세를 바꾸세요. 옆으로 나란히 누워 마주보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베개와 쿠션을 활용하세요.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시고 마무리 후에도 10분 이상 편안히 쉬세요. 셋째,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차와 음악으로 대신하세요. 넷째,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절대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다섯째,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섯째, 매일 30분 걷기와 골반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돌보세요.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작은 약속 하나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바꿉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파트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오늘 함께 걷는 시간을 5분 더 늘리는 것. 이런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쌓여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나라 경제 세우느라 헌신하시고,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은 뒤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사랑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 손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우리 파트너에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세요. 그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을 소중히 아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같은 세대분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